얼마 전 울산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돼 근로자가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황산은 화학 산업에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반복되는 누출 사고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황산 사고 발생 이유와 안전한 황산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로소방서 이성숙 소방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또 황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잊을만 하면 계속 황산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4일이었죠. 부산 금정구 금정산 터널 입구 창원 방향 도로에서 25톤 탱크로리에서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출된 황산의 양은 200리터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사고로 운전자 한 명이 얼굴과 팔에 1도에서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황산이 누출된 이유는 달리던 탱크로리에서 고무마개가 파손된 것이었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처리 작업으로 약 30분가량 도로가 전면 통제되었다고 합니다. 네. 또 지난해 11월에는 인천 남동공단 내 화학약품 제조 공장에서 황산 7리터가 누출됐는데요. 이 사고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없었지만 황산 누출로 인해 연기가 발생해 공장 내부에 있던 근로자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예. 공장 2층 연구실에서 황산과 물을 혼합하는 실험 중 용기가 녹으면서 황산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또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지난 20일에 울산공단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예. 경찰과 소방당국은 근로자들이 황산 밸브 교체 작업을 하다 배관 안에 남아있던 황산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예. 방금 말씀하신 울산공단은 석유화학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황산을 자주 취급하고 또 황산 누출 사고도 많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4년 7월 울산항 4부두 케미컬 운반선에서 황산 질산 혼합물이 이송 작업 중 폭발음을 동반한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유는 황산 질산 혼합물을 선적하던 작업 중 수송 관련 연결된 공기 흡입 밸브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인근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5명은 모두 구조했고 예. 해경과 소방본부는 물을 뿌려 연기 확산을 막고 밸브를 잠가 혼합물이 더는 새어나오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네. 또 2016년 6월에 울산 온산공단 내 고래아연 2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예. 공장 정기 보수를 위한 황산 제조 공정의 배관 해체 작업 도중 70% 농도의 액체 상태 황산 1000리터 가량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작업자 2명은 숨지고 4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조사 결과 사고는 배관의 황산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가 내려지면서 근로자들이 사고 배관의 맨홀을 열면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결국 또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인 건데 정말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황산은 어떤 성질이 있길래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네, 황산은 무색 또는 암갈색의 기름 성분 액체로 불연성이며 부식성과 흡습성이 강하고 물과 강한 발열 반응을 일으켜 굉장히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온에 진한 황산은 산화력이 강해 구리나 은 등을 산화시키는 등 금속을 녹이거나 피부 화상을 입게 합니다. 그래서 산화물이나 유기물, 기타 가연성 화학 물질과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황산은 부식성이 매우 강하고요. 또 물이나 알코올과 섞이면은 폭발 위험이 커진다는 건데요. 이 황산이 인체에 닿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가요? 네, 황산은 냄새가 없는 유독성 물질로 황산의 작은 입자를 들이마시게 되면 눈이나 코, 목, 폐 등 점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고농도의 황산에 노출되면 폐에 폐부종이 걸릴 수 있고 황산에 반복돼서 노출되면 폐와 치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를 통해 흡수되지는 않지만 피부를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어 황산과 접촉하게 되면 피부에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예. 눈에 접촉하면 결막과 각막에 화상
홍채염이 발생하며 눈동자의 앞면이 다 녹아버릴 정도의 파괴적인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정말 위험한 물질이네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예. 자,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황산에 노출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황산은 물과 반응해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성 물질이므로 산업 현장의 황산 화재 시 저장소에 직접 물을 뿌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 또 유해가스인 황산화물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황산이 들어있는 물질을 삼켰을 때에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많은 물을 섭취하게 해서 섭취한 산의 농도를 희석한 다음 병원으로 즉시 옮깁니다. 만약 구토가 일어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고 예.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 증기 형태로 들이마셨을 경우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 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줘야 하고 숨쉬기 어려울 때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하며 119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바로 병원에 옮겨져야 하고요. 예. 눈이나 피부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다량의 물로 씻어낸 뒤 오염된 옷은 모두 벗긴 채로 화상에 대해서 멸균거즈로 느슨하게 상처 부위를 감싸고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황산에 노출될 경우 대처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까지 발생한 황산 누출 사고가 인재로 판명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발 방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근본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 안전관리 소홀이나 저장용기 손상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황산 누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저장용기의 손상, 파손, 부식 등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둘째, 저장 탱크와 호스 간의 접속 부분에 접속 용구를 사용하여 보관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셋째, 누출에 대비한 경보 설비를 설치하고 누출 시 제거 가능한 약재를 비치해 관리해야 합니다. 예.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은 물론 관리자의 철저한 지도 감독하에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등이 사고를 줄이는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사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라는 게 안전 수칙을 잘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네. 자,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